영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은 강사입니다. 자, 저희 세일즈TV 지난번 방송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으셨는데요. 일단은 적극적인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번 달 많이 복 받으실 겁니다. 자,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적극적인 일들이 생기는 것이겠죠. 자, 이번 강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왜냐하면 여러분 가방 고객 발굴이 잘 됐습니다. TAD 열심히 해서 전화 접근도 잘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초회 면담에서 다 결판나요. 초회 면담의 목적은 니즈 환기인데 니즈 환기만 여러분 잘 되면 당연히 고객이 구매를 하겠죠. 그 다음 수순은 저절로 흘러가요. 저절로. 그래서 이 니즈 환기 결정한 요소 이번 강의 이게 되게 중요한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때까지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듣는다고 이게 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니즈 환기를 결정한 요소들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되게 쉬운 거예요. 1번은 2, 3번은 맞추기 어려워도 1번은 되게 쉬운 거예요. 자, 우리 항상 이 세일즈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실생활에 실생활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건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이신데 우리도 맨날 뭔가를 산단 말이죠. 그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원리는 되게 단순하단 말이죠. 1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1번 공개하겠습니다. 1번 이렇게 돼 이렇게 매력적인 첫인상.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집에 가다가 어떤 음식점이 있어요. 야, 저 가게 내가 한번 꼭 가서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어떤 순간입니까? 손님이 빠글빠글해 막 줄 서 있어. 아 그러면 야 저 집 왜 이러지? 한번 내가 꼭 가서 찾아가서 먹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게 되죠. 이거 1번은 매력적인 첫인상이에요. 이거 절대적인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2번, 3번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보면 요거 1, 2, 3번은 변화하지 않아요. 딱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사실 니즈 환기는요 1번, 2번, 3번 되면 끝나요. 다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냥 이 4번, 5번, 6번, 7번을 저절로 가는 거야. 자, 어떤 분은 고객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중요해요 이거는. 왜? 인간은요 필요 없는 물건도 사요. 이게 충동구매 맨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죠? 사람은 심지어는 빚내서 물건 사요. 빚내서 신용카드 그냥 긁는단 말이죠.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집에 가보면 필요 없는 물건 맨날 많지 않습니까? 이사할 때마다 갖다 버리는 게 일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외로 이 고객의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예 가입이 불가능한 사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고객의 상황은 오히려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절대 변경될 수가 없어요. 1, 2, 3번만 마스터하면은 사실 니즈 환기는 끝나요. 나머지 4번, 5번, 6번 이거는 다 곁가지 일종의. 예, 7번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요. 이 1번 매력적인 첫인상 이게 왜 이렇게 니즈 환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내용이 방대해요. 이 강의한 제가 이걸 말로 풀면 되게 이제 쉬운데 유튜브 강의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저를 이렇게 현장 강의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걸 제가 이제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안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진짜 제가 강조를 해도 이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매력적인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7가지 요소 중에서 이 하나만 마스터해도 여러분들은 실적이 쫙 올라가요. 쫙. 그러니까 제 강의를 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결국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 태도니 느낌이니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1번하고 연관된 거예요. 매력적인 첫인상 만드는 게 세일즈에서는 정말 거의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인데 자, 왜 그러한 이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력적인 첫인상 구축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입견의 원리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 항상 선입견을 갖죠. 그것이 이제 편견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죠. 강화되면은 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질까요? 이게 첫인상인데 결국은 무엇에 대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인상, 그 이미지에 대한 느낌 이것이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이 심리학적인 다 이유가 있어요. 초도 효과와 빈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초도 효과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경우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보다 정보보다 전반적인 인상 현상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로 표현된다. 대개 첫인상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하면 초도 효과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에 정보가 그 초도 효과에 연동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빈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약해요. 빈발 효과는 이 초도 효과의 반대입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게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제시되는 행동이나 태도가 첫인상과는 달리 진지하고 솔직하게 되면 점차 좋은 인상으로 바꿔지는 현상을 말한다.
자꾸 볼수록 인상이 달라지는 경우. 근데 여러분 빈발 효과는 뭐예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려서 첫인상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 빈발 효과를 일으키려면요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눈에 첫방에 한번 딱 잘못 찍히면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도 효과를 노려야 돼요, 빈발 효과를. 무조건 초도 효과예요, 세일즈에서는. 이 선입견, 왜 사람은 선입견이 생기느냐,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다 과학적 이유가 있어요. 경솔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람의 뿌리 깊은 성향이에요. 뿌리 깊이. 인간이 원래 그래요. 텍스트가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서둘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그래, 인간이. 예? 이게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실험을 했어요? 그림을 40개의 이미지를 보여준 다음에 이 그림들을 순서대로 보면서 어느 시점에서 해당 스타일의 그림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할 것 예측하게 했어요. 결론은 뭐였냐면 처음에 조사할 때는 자 이거예요. 너 40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어떤 특징이 있다. 이 그림을 갖고 네가 판단해야 된다. 몇 개 정도 그림을 보면 네가 이 그림 40개 되는 그림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얘기하기로는 16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16개는 봐야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실제 모니터링을 해서 시험을 진행해보니까 4개만 보고도 판단을 내리더라는 것이죠. 4개만 봐도. 40개의 그림을 보여줄 건데, 자, 누구씨, 이제부터 이 그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보여드리면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16개 정도는 봐야죠. 3분의 1 정도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해보니까 10%인 4개만 봐도 판단을 벌써 내려버리더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개발 중인, 새로 개발 중인 신제품, 주스, 우리가 시식 같은 거 하는 그런 겁니다. 시식을 시킬 건데, 한 어느 정도 마시면, 어느 정도 이 주스의 맛을 보면은 당신 판단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험자들은 처음에, 한 3-4번 정도, 3-4번 정도는 마셔야지 평균 3.6번 정도의 맛을 봐야 정확한 판단 내릴 거라고 했지만, 실제 해보니까 한 번이나 2번만 마셔봐도 딱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선입견을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자,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데이트 상대자. 데이터 상대자를 평생의 반려자로 할지 판단하는데 걸리는 기간에는 예측도를 우리가 또 시험을 해봤더니 또 이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들한테 물어봤겠죠.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를 묻자. 그 사람들은 보통 210일. 그러니까 3721이니까 한 7달은 살아봐. 반년 이상은 내가 그래도 만나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1년 넘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했지만 실제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평균 173일밖에. 그러니까 210일이 아니라 결국은 반년 정도에도 36 반년이 채 안 돼서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결혼할 대상지인지.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건 일륜지 대사조차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적은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왜 사람은 이렇게 빨리 판단하게 됐느냐? 바로 신속함이 신중함보다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속하게 판단하는 게 신중하게 천천히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생존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나치게 신중할 경우에는 옛날로 얘기합니다. 먹이를 놓치거나 맹수에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설사 더 많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판단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인간은 신중한 사람보다는 신속한 사람이 먼저 많이 생존했다는 뜻이에요. 신속하게 결정 내리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그 DNA에 유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존해왔고. 자, 이처럼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을 실제보다 많게 예상한 결과가 일상생활에서 손해로 이어져서 실험을 해봤어요. 또 이거 무슨 실험이냐면은 어떤 사진을 주고 난 다음에 빨리 판단할수록 이익금을 많이 줘요. 이익금을 빨리 판단할수록. 근데 물론 빨리 판단해, 다시 말하면 어떤 사진을 봐서 1초 만에 판단하면 100만원, 2초 만에 판단하면 3만 원.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그 답이 맞는 경우. 그러니까 빨리 판단해서 답이 맞는 경우에는 상금을 주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보게 해갖고 그 사진이 누구의 사진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딱 정확히 맞추면 상금인데, 빨리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상금을 더 준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맞춤 건수에 비례해서 사례금을 주되 사진을 보는 시간에 따라 비용을 공제하는 조건이었더니 오래 보면 맞출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2초 이상이. 다시 말하면 오래 생각할 사람일수록 가져가는 돈이 줄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오래 보나 적게 보나 맞추는 비율은 똑같더라는 것이죠. 오래 보나 적게 보나 맞추면 똑같은데 빨리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돈을 더 가져가더라는 뜻이에요. 돈을 더.
빨리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바로 신속함. 다시 말하면 또 하나의 한번 또 실험이 있습니다. 구직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구직자들은 면접관 이렇게 되게 또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직자들은 면접관이 자기소개서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한다고 믿기에 글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면서 최대한 많은 여러분들 보면은 막 자기소개서나 제안서 특히 여러분들 자료 만드실 때 꼭 이러죠. 면접관이 또는 고객이 어떠한 그 제안서, 소개서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한다고 믿기에 글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넣으려 한다. 그런데 이 역시 결과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 왜? 정해진 분량에 이렇게 할 때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하겠지만 면접관, 소비자는 앞부분만 대충 읽고 판단한다는 뜻이었어요. 예? 자, A4지 3장 분류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에 첫 페이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나머지는 적당히 채우는 게 오히려 낫더라는 것이죠. 그죠? 다시 첫 페이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나머지 내용은 그냥 적당히 채워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더라는 것이죠. 자, 제안서가 있으면은 내용을 다 균형하게 알차게 쓰는 것보다 오히려 첫 장하고 두 번째 장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오고 나머지 내용은 대충 그냥 분량만 맞추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격률을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만큼 여러 선입견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첫인상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사숙고한다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활용하지도 않은 정보를 모으는데 지나친 비용을 지불한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 영업자료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들이 자료 두고 가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효율적인 결정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아시겠지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결정이 안 나오거나 지체되거나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이죠. 아시죠? 비즈니스라는 것은 내용보다 결국은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것. 신중함보다는 오히려 신속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선입견의 원리인 것이에요. 자, 결국은 신속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대리 성공해요. 특징이 인간사회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러면 촉이 좋은 사람, 이 촉이라는 게 뭡니까? 빨리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일부분 보고도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촉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중할수록 그러니까 신속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경험이 적고 신중한 사람보다 경험이 많고 신속한 사람이 더욱 성공해요. 자,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행착오가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신중하면 시행착오는 줄겠지만 바로 기회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중할수록 실수는 줄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 기회가 자꾸 확률이 주는 거예요. 자꾸 성공 확률이. 영업도 똑같습니다. 영업도 여쭤본 게 뭐냐면 시행착오가 사람을 성장시켜요. 소비자에게 신속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세일즈맨이 성공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이게 결국 클로징 파워나 니즈 관계 능력인 것이죠. 소비자가 생각을 멈추게 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게끔 그것을 쭉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결국 세일즈맨의 성공의 지름길인 것이죠. 그러면까지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성과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일즈맨은 그래서 실패를 도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초도 효과를 지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셨죠? 선견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메라비언의 업체. 여러분들 오늘 심리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나오는데 결국 세일즈는 고객과의 심리 싸움이죠. 심리 싸움. 구매자와 소비자와의 이 심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세일즈는.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좀 많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메라비언의 법칙이 뭐냐면요.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라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대학의 UCLA의 심리학 명예교수인 엘버트 메라비언이 1971년,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고전 같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좋은 이미지를 좋아하는 직종의 사원교육에 활용되는 이론입니다. 시각 이미지는 자세, 용모, 복장, 제스처. 여러분 꼭 외모만뿐만 자세, 그다음 용모, 복장, 제스처. 외적인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하면 청각은 목소리의 톤, 목소리보다는 목소리 톤, 음색처럼 언어의 품질을 말하고 언어는 말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을 느끼는데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밖에 안 된다. 오히려 말을 할 때 태도, 목소리, 이 어투 있죠? 예. 뭔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 이런 것들 말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요소가 무려 93%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여러분들. 이미지를. 자,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의사소통할 때는 전달하는 내용보다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내용은 별 볼 일 없어도 말할 때 멋지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잘 갖고 그런 사람들이 쫙쫙 꽂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노래보다 더 중요한 건 노래하는 환경, 그죠? 노래보다 중요한 건 그 노래하는 가수의 이미지. 여러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이미지가 망가지니까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고객들의 선택을, 소비자 선택을 못 받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퉁명스럽게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당연히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이 나의 요청사항을 거부하지만 웃으면서 부드러운 말투로 싹싹하게 나에게 말한다면 오히려 호감을 갖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요즘에 그런 안 통하면 옛날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음식은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막 욕하지 손님한테. 그 옛날에 통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의 내용은 분명히 거절인데 말의 내용은 거절인데 굉장히 나를 배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해면 사람들이 오히려 호감을 내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호감을 갖는단 말이죠. 반대로 내 제안을 오케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퉁명스럽게 성의 없게 많이 그 사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반감을 갖게 되죠. 날 무시하나? 나를 되게 얕게 보나?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의사소통할 때 상대방은 우리의 어떤 면을 보고 전체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일까?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언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화법보다 중요한 것은 화법을 구사하는 태도,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면 그렇지 않다. 의사소통할 때는 사실 내용 자체보다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훨씬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라비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봤느냐?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메시지를 상대편에게 전하라고 할 때 말의 의미와 목소리, 톤, 즉 음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말 자체의 의미보다 음색이 훨씬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 가라앉는 목소리로 상대방을 반기는 인사말을 했다면 상대편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대요. 그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음색과 얼굴 표정 같은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을 조사했다. 그랬더니 음색과 표정의 중요성이 2대3 이라는 결과를 얻었대요. 예를 들어 당신과 나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상대편이 말하면서 서로 눈을 맞춘 것을 기피한다든가 얼굴에 불안감을 보인다면 상대편의 진심은 나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을 하는데 자꾸 나를 피해.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요? 나 안 믿는가 보구나.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 소통할 때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 많죠? 자, 우리 조직장님, 우리 팀장님, 굉장히 마음 따뜻한 사람이 말이 되게 퉁명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경상도 남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저분은 원래 말하는 버릇이 그래. 이렇게 우리가 또 전화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두 효과는 안 좋았지만 빈발 효과. 근데 이제 같은 조직에서 오래 봤으니까 빈발 효과가 나온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소비자하고 만났을 때는 빈발 효과 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초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미지를 장악하고 매력적인 첫인상을 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눈에 말씀드립니다. 말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말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나의 이미지와 표정, 어투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의 요소에서 언어적 요소는 7%밖에 안 돼요. 결국은 내가 그 언어를 구사할 때 음색, 음성, 나의 말의 어투, 퉁명스러우냐 상냥하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때 같이 구사하는 외모나 복장, 이미지, 제스처. 이게 훨씬 중요해요. 훨씬. 비언어적 요소가 93%. 이게 바로 첫인상을 좌우하다는 거죠. 이게 첫인상. 왜? 시각적 요소와 이게 훨씬 더 강렬한 거예요. 아주. 이거를 지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란화법을 구사해야 되면 끝났습니다. 왜? 첫인상이 아무리 좋아도 현란화법이 좋으면 사기꾼이구나. 나를 어떻게 말로 어떻게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 이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화법이 좋아도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을 무작정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어요. 막 사람 많이 만나는데 결과가 안 나와. 이분들은 결국 첫인상, 초두 효과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매력적인 인상을 못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많이 만나는데 상담이 안 되거나 니즈 관계가 안 되고 클로징이 안 되니까 실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메시지 자체뿐 아니라 말투, 얼굴 표정, 태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롤플레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물건보다는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분들, 특히 보험 세일즈는 금융 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이 BDO나 RP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태도로 얘기하는지. 그래서 제가 1대1 코칭 과정에서 그걸 반드시 해드리는데,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상담할 때 어떠한 자세로 말하는가, 어떠한 표정으로 말하는가, 아이 컨택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자신의 메시지 말투, 이 얼굴 표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우리의 진심에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 두 얼굴 가진 사람 아니야?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 아니면 성의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여러분이 상대방의 승진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얼굴은 싫어하는 표정이 드러난다면 상대방은 과연 당신 진심 믿을까? 아, 저 사람 내가 승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둘째,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할 때에는 우리가 미리 그 메시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돼. 만약 우리가 세일즈맨이라면 우리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일관된 메시지와 자신 있는 태도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강사라면 교육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 있는 태도를 취해야 청중들이 강사를 신뢰하고 강의 내용에 몰입하여 높은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자, 제가 만약에 강사로서 지금 성공하고 있다면요,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보통 제가 하는 강의들 있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것도 완전히 제거화 시킨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강의가 여러분 제 말투가 되게 빠르죠. 속사포임에도 불구하고 꼬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수십 번, 주요 강의 테마를 제가 수백 번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메시지의 흐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초스피드로만 제가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격도 급하고. 하지만 말이 막 뒤죽박죽 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산만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좋으니까 제가 강의로서 또 밥을 먹고 사는 것이겠죠. 똑같습니다. 세일즈도 내가 누군가를 설득시키려 할 때 메시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상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 제품에 대한 확신부터 갖춰야 돼. 그래서 내가 일관된 메시지와 지식, 그 다음 일관적인 태도로서 눈빛과 모든 게 아울러서 쫙 하게 되면 고객들의 신뢰도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말하는 태도, 말하는 메시지의 어떤 일관성, 어투 이런 거 갖고 판단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특강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 물론 저는 이게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 자료인데 여러분들 이 유튜브 특강을 위해서 제가 이게 따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그 다 이 텍스트로 제가 다시 구축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이면 믿고 믿으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여주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 다음에 보여주면 믿게 되고, 믿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면 또 이제 믿음에 해당되는 게 보이는 게 인간의 본능이자 생리 구조예요, 원래. 보이면 믿게 되죠. 자, 그래서 재미있게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감각성, 당신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들리는 걸 믿습니까? 촉각. 사람들은 이렇게 선호한대요. 아, 저는 뭐 보이는 것보다는 뭐 들리는 거. 그런데 실제는 청각, 시각의 70% 거의 대부분 의지하고 이 청각은 20%, 이 신체 감각 이런 것들은 1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큰 좀 병에 걸렸어요. 만약에 선택권이 있어. 자, 신이야. 딱 보더니 제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너 지금 몸이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데 눈이 멀래, 귀가 멀래, 아니면 무슨 촉각이나 후각 이런 게 막. 그럼 아마 누구나 압도적으로 눈만은 피집시하지 않나요, 여러분? 시각이 만약에 눈이 안 보이게 되면 그 또 장애인으로서는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각이 그만큼 중요하죠. 여러분, 눈 감고서 우리가 눈만 보이면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이런 것도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거의 모든 감각은 시각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정말 이게 인생에 큰일 나는 것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보임으로 인해서 인상이 결정되고, 들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것들로서 모든 것이 거의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 방송에서 이 세계적인, 여러분,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세계 3대 동기부여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세계 3대 동기부여가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무슨 얘기를 했냐? SBS 스페셜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연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가 성공의 열쇠. 매력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첫인상. 매력이 뭐냐면 도깨비 매자의 힘력이에요. 도깨비 같은 힘.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란 말의 어원이 뭐냐면요. 도깨비 매자, 귀신 매자, 도깨비 매자의 힘력입니다. 사람을 홀리는 힘. 이 결국 매력은 뭐겠습니까? 매력적인 첫인상을 구축하는 것이죠. 그죠? 매력적인 첫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가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얼마나 매력적인가가 바로 성공의 열쇠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당신이 매력적일수록 사람들은 고객들은 당신에게 더욱 빠져들고 협력해주며 당신의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가 매력적일수록 고객들이 당신을 돕게 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한테 빨려들게 돼 있고 우리의 서비스를 체험하길 원한단 말이죠.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사업, 영업, 정치, 연예 분야 결국은 사람을 만나는 일, 그죠? 정치도 사람 만나는 일이죠. 세일즈도 사람 만나는 일이죠. 사업, 연예 다. 특히 다중소통, 많은 사람을 만나는 분야일수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설득력을 갖고 싶으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소비자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설득력을 갖고자 한다면 자신감 있는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매력을 발산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자신감 정도의 타인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감 있는 이미지와 확실한 태도 이것이 바로 매력을 극대화시키고 카리스마를 형성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건 결국 매력이죠. 매력이 구체화된 게 카리스마죠. 카리스마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신감 있는 이미지, 그죠? 확신 있는 태도, 그 다음에 그러한 언행.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쫙 빨려들고 소비자들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호감을 줄 수 있으면 세일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호감이면 세일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이 계속 거절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품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상품을 나만 취급할 수 있으면 틀리죠. 독점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이 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물건을 삽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 집에 가장 가까운 마트가 있어요. 거기 저는 그 불친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사죠. 왜? 우리 집에 제일 갖고 편리하니까. 그러나 내가 만약에 여러 명을 동시에 상대할 때 누구한테 셀렉션 하겠어요? 결국 가장 매력적인 사람한테 우리가 셀렉션 한단 말이죠. 그죠? 독점인 경우에 세일즈할 필요 없는 곳에 지가 와서 살 테니까. 그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첫인상을 갖추느냐가 성공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자, 매력적인 첫인상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이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팔고자 하는 상품에 최적화된 외모를 갖추셔야 돼요. 보통 전문가 이미지. 자, 여러분들이 금융 세일즈 합니다. 금융 세일즈의 전문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단정한 복장과 헤어스타일. 이건 필수죠. 그 다음에 뭔가 전문가다운 이미지, 부유한 이미지.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 금융 전문가가 만약에 빈티가 나면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망입니다. 은행이 부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인이 금융사들이 큰 건물, 빌딩들을 왜 소유하느냐? 그만큼 뭔가 든든한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든든한 이미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판매하는 솔루션과 그 상품의 최적화된 이미지를 구축하셔야 돼요. 그건 찾기 쉽습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1등하는, 여러분이 분야에서 자동차면 자동차 업계 1등, 보험이면 보험 업계 1등, 아니면 내가 어떤 서비스 1등, 그 1등의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하시면 돼요. 그분들하고 똑같은 이미지, 헤어스타일 모든 걸 다 복제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성공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십시오. 시각적으로 일단 고객들을 압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고객에게 제공하고 되는 서비스에 맞는 태도와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들한테 극진한 서비스, 아니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이 상품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을 구매하시면 뭔가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는 또 태도와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고객님 이 물건 사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흔들림이 있어. 말이 좀 어눌해. 그럼 고객들은 이 사람은 물건 사면 딴소리 할 사람이구나. 나중에 불량이 있겠구나. 여러분 현물이든 무형이든 반드시 AS라는 게 벌어지고 우선 AS가 판단한다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 만족도가. 이 물건 만약 구매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태도가 불확실해. 뭔가 말을 약간 어눌하게 한다든지 확신이 없는 태도. 직감적 안 하다. 그럼 안 한단 말이에요. 또 고민한단 말이죠. 물건을 탐나는데 저 사람, 글쎄 저 사람 믿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사요. 물건에 대한 필요성을 정확히 인지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분한테 상담받고 다른 사람한테 구매합니다. 저 이런 경우를 많이 받고 당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그죠? 물건을 여러분 통해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한테가 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는 태도와 그 느낌을 갖지 않은 고객들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빼낸 다음에 받은 다음에 딴 데 가서 삽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예. 자, 세 번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과 투철한 직업관을 통해서 카리스마 형성한다.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건을 사시는데 이 사람은 얼마보다 그만둘 사람이야. 직장에 대한 불만도 많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나 충성심이 제로야. 물건 살 거 안 사요. 100% 안 사요. 왜? 그 사람이 꾸티게 삽니까? 그 회사가 아니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회사나 자기 직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물건을 사겠어요? 불가능한 거 이건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험 세일즈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상품들 뭐 10년 납, 20년 납 장기 상품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장기로 일할 생각이 있으세요? 철학이 있나요? 비전? 그게 없으니까 고객들이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느냐? 야, 내가 이 사람한테 이 20년 납입하는 거 상품과 이 사람이 20년 동안 나 케어해줄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인 고객들은 꼭 물어보죠. 올해도록 근무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꼭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 질문 달라는 것 자체가 고객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믿고 가입해도 되나?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머뭇거린다든지, 아, 그게요. 그게 말이죠. 직감적으로 말해요. 직감적으로. 1초에 흔들리는 것이, 물론이죠. 제가 이 재밌는 직업을, 이렇게 멋진 직업을 제가 왜 그만두겠어요? 이거보다 더 나은 직업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주세요. 이런다든지, 오히려. 이거보다 더 많이 버는 직업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더 많은 직업, 더 제가 잘 나갈 수 있는 직업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탁 쳐야 된단 말이죠. 이게 0.5초에 흔들리는 것이 바로 탁 터져야 돼요, 이게. 이게 바로 직업에 대한 확신, 직업관,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1, 2, 3가 딱 완성되면요, 매력, 끝나요, 거의. 비즈니스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환경, 그죠? 그 다음에 뭐 경청, 이게 쭉쭉쭉 연결돼요.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여러분, 이 니즈 관계 치료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하나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체크하는 법을 그럼 내가 이제 상담할 때 이건 여기 어렵네, 여기가 어렵네, 알겠죠? 17가지 요소를 체크해보면, 오늘은 이 부분이 약하니까 내가 좀 고전이 예상되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은 매력적인 첫인상 만들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팔고자 하는 상품에 최적화된 외모를 갖추다. 이미지를 갖추다. 그죠? 두 번째.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맞는 태도와 느낌을 만들어라. 세 번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과 투철한 지육관을 통해서 카리스마를 생성하라.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매력적인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자,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조그만 영상에 제 얼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주 추레한 모습으로 초췌하게 봉두는 한 발에 머리 산발이 강의하면 여러분 안 보실 거예요. 제가 말을 해도 저런 강사가 저런 얘기하는데 저 말이 되겠어? 신뢰가 안 가요. 아무리 내용이 과학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보고서 영감을 받으시거나 에너지를 받으신다면 제가 분명히 이 강의에서 보여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뭔가 확신, 느낌, 에너지 이런 것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 현장 강의 대해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현장 강사, 이렇게 유튜브 강사는 아닙니다. 현장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강의하는 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빡세게 에너지 충만한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똑같습니다. 세일즈라는 것은 결국은 매력적인 첫인상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렵지만 꼭 우리가 달성해야 될 일입니다. 왜? 실적에 이것이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모터라고 당장 여러분들 옷 매무새 가다듬고, 왜? 또 왜 이 자신감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옷을 이쁘게 입고 이렇게 하면요, 자신감이 생성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옷 하나 사는 데는 돈 조금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뭐 명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 깔끔하고 단정한 목장, 그죠? 항상 그리고 전문가적인 태도, 이미지. 그러니까 항상 이 고객들을 만날 때는 항상 내가 연예인이 된다는 기분이 돼요. 항상 소비자 만나러 갈 때는 흐트러짐 없는 어떤 자세, 늘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가 영업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죠. 언제 고객이 볼지 모르니까 다 절대 침 같은 거 뱉거나 이런 행동 하지 말아라. 길바닥에 담배꽁초 버리지 마라. 왜? 고객이 언제 등장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사무실에 있을 때도 항상 뭔가 긴장된 자세. 항상 이게 되게 프로의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프로의 자세라는 것은 프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 사무실에서는 뭐 잘 안 되는데 밖에서 되는데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집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인가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이, 제가 이제 고객으로 모시던 사장님이, 자기가 이제 그 회사가 좀 많이 경영이 잘 됐어요. 점점 일어나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랜저라는 차를 탔었는데 요번에 외제차도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제 좀 비즈니스가 커져갖고 회장님들 만나러 다니는데 좀 더 좀 비싼 차가 필요하니까 저보고 셀렉션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정 팀장이 알아서 결정해달라고. 예산을 얼마 정도 할까요? 그 당시에 그분이 저한테 글쎄 1억은 너무 비싼 것 같고 한 6, 7천만 원에서 6,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까지의 그런 예산 쿼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 군데 컨택을 했습니다. 그때 혼다 코리아, 혼다하고 그 다음에 렉서스, 도요타죠. 렉서스하고 그 다음에 제규어. 그분이 선호하는 브랜드였어요. 나 혼다도 괜찮은 것 같고, 렉서스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영국차, 제규어도 괜찮은 것 같다. 그건 좀 독특하지만. 제가 이 세 군데 영업사원들을 전화로 불렀어요. 하루에 동안. 제가 어디에 그때 컨택했냐면 결국은 그 사장님한테 렉서스를 추천해드렸어요.
뭘 갖고 판단했을까요? 자, 혼다에서 그날 제일 먼저 아침에 만났거든요. 그날은 제가 이제 오전 아예 비워놓고서 만났는데 한 중간 정도였어요.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랬었고. 근데 주변 두 번째 렉서스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완전히 딱 오기 전부터 문자 딱 와서 딱 나타났는데 완전히 진짜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 매끄럽게 있어갖고 설명하는데 제가 한 30분 동안 저도 오히려 배웠어요. 와, 진짜 멋있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미 전 차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죠. 가격대까지. 근데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근데 제가 이제 씩 웃으면서 할인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조사한 것을. 그거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굉장히 일맥상통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쨌든 판매가는 혼다가 제일 싸고 제규어가 제일 비쌌고 렉서스가 중간 가격이었습니다. 혼다가 한 5천 몇백만 원인가 그랬었고 렉서스가 한 7천 몇백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규어가 8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마지막 제규어는 실망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영업사원분이 약간 나이가 젊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간밤에 밤새도록 술 드시거나 접대를 하시다가 나타나신 것 같아요. 양복 뒤에가 다 구겨지고 그냥 옷이 그냥 막 하여튼 뭔가 어수선했어. 진짜 저는 사실 그래서 제규어란 차를 그때 당시에 되게 선호했었거든요. 뭔가 특색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규어는 보자마자 아웃했어요. 왜? 그냥 복장부터 모든 게 어수선하고 그날 또 5분 지각해서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이미지가 망가졌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그 고객 사장님한테 렉서스를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 그분은 그래서 한 달 뒤에 그 차를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항상 이 매력적인 첫인상이 항상 좌우한다는 것. 여러분들 역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물건을 산다면 내가 지금 취급하는 물건을 사면 난 누구한테 살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되게 답은 자명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기 있어야 돼. 인기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건 어느 비즈니스 영역이든.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 지금 시중엔 품절 절판인데 매력 DNA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기 있는 이유. 이 책을 저는 물론 이거를 이북 전자도서로 제가 읽은 내용이 읽었는데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력적인 인간이 되시려면, 매력적인 세일즈맨이 되시려면 일단 첫인상부터 그러면 좌우하셔야 됩니다. 매력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아주 매끈하게 한번 만드셔야 돼요. 예, 외모 그러니까 이것도 가꾸셔야 돼요. 세일즈맨들은 항상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꿔야 됩니다. 저도 진짜 그래요. 제가 지금 운동하고 맨날 저 사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이제 49, 나이 진짜 말하는 거 진짜 싫은데 49인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깨끗한 편인 이유는 운동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고 관리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건 관리 능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부단히 외모를 가꾸시고 이미지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전문가적인 이미지와 태도, 습관 이런 것들만 만들려면 여러분들 세일즈는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개선돼요. 지식과 경험을 쌓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지와 외모를 만드는 것, 그런 외모, 전문가 이미지 만드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성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옷잘 입는 세일즈맨이 결국 크게 성공한다는 이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러분 마음에 드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는 오늘 첫 번째 매력적인 첫인상이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단계 있죠. 2번, 3번, 5, 6, 7번. 이게 왜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인지, 정상현 강사는 왜 그것을 이렇게 순서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강의 해드리고, 그 다음 7가지 체크 요소에 대해서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